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엑셀 셀에다가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군구 이상의 그 지역들을 다 표시를 하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지도처럼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색깔들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색깔이 이제 자동으로 변하게끔, 뭐 예를 들면은 전체 지역별 매출액 중에 평균 이상인 지역만 색칠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인구가 평균 이상인 곳, 아니면은 어떤 매출 실적이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지역만 표시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연동시켜서 이 셀의 모양을, 셀의 색깔이나 글꼴들을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바꾸게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 두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또 이 벽돌처럼 생겨 있다고 그래서 블록 맵이라고 하는데, 시간표 같은 거 짤 때도 그렇고 어떤 슬롯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 형태로 구성을 할 때는 이런 모양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도 모양으로 돼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좀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맵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쪽에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datadraw korea.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쪽에 블록맵에 표시될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고,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은 이제 오른쪽에 참고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간에 X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바로 셀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겠죠. X축으로는 11번째 칸에 있고 Y축으로는 4번째 칸에 있고, 쭉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숫자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불러다가 써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도 되겠지만, 여기 row라고 하는 원시 데이터 부분을 누르게 되면 CSV 파일 자체가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씌운 다음에, 얼마 안 되니까요, 씌워서 복사를 하고 엑셀에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붙여 넣는 거예요. 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A열에만 모든 데이터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죠. 그럼 이런 것들도 칸칸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이 선택 영역을 풀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다 씌운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 나누기를 해야 돼요. 자, 이름이 여기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죠. 텍스트 나누기를 눌러보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나눌 거냐, 지금은 이 데이터들이 쉼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CSV 파일은 원래 C가 콤마니까 콤마로 나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어떤 기호로 나눌 거냐, 쉼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칸이 다 나눠지죠. 이 상태에서 뭐 다음 갈 필요도 없죠. 다 나눠져 있으니까 마침을 누릅니다. 그럼 칸칸이 다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의상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시트에다가 그리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그 블록 맵을 만들다 보면 위아래 사이즈도 바뀌고 하면 이 데이터도 모양과 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셀을 그리는데, 여기는 연습이니까 이 보면서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옆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 이런 영역 안에 이 점들을 찍어줘야 되겠죠. 이 뭐 찍는 방법도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자, X하고 Y 값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눈으로 확인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제일 위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화살표 이렇게 하면은 되죠. 이렇게 하면은 13이 가장 큰 수고, Y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 맥스를 누르고 제일 처음을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화살표 아래 방향 엔터 그대로 치면은 자, 2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X축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는 가장 작은 수가 0이니까 0부터,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X축을 그릴 거고 이쪽에다가는 Y축을 그릴 거예요. 이쪽에다가 Y축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0부터, 자, 0부터 13까지인데 이것도 그냥 뭐 쳐도 되지만, 행 방향으로 채울 거고, 그 다음에 선형이고 단계값이 1이고
종료값이 13이죠. 그래서 누르게 되면 13까지 그려집니다. 여기서도 다 0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25까지 그릴 거니까 채우기를 누르고 계열해서 일씩 증가해서 25까지. 방향을 잘못했네.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봐야 돼요. 이거는 열 방향이죠, 열 방향. 열. 그래서 25.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0, x가 0, y가 해당되는 0을 이쪽에 불러야 되고 1을 여기다가 불러야 되는데, 자, 이런 거를 할 때도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거를 이쪽에 불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할게요. x하고 y를 하나로 합칩니다. 자, 여기 삽입을 해서, 자, x 빼기 y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는을 하고 앞에 거에다가, 자, 엔드 기호를 하고 하이픈을 넣어주고 엔드 기호를 하고 y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좌표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 거에다가 이 두 개를 합친 값을 이쪽에서 조회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이름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은, 자, 두 개를 합치는 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는을 하고 x를 먼저 해야 되니까 위에 건데 이거는 요 아래 칸에 가더라도 이 0이라고 하는 위치는 바뀌면은 안 되겠죠. 셀이 복사되더라도. 이게 옆 칸으로 가면 각각의 x축 좌표가 바뀌니까 이거는 바뀌어도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이 행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4키를 두 번 눌러줘서 요 4라고 하는 셀의 위치, 행의 위치는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에다가 다시 엔드 기호를 하고 빼기를 누르고 형식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엔드 기호를 하고, 자, 이번에는 y 값을 불러오는데 이것도 복사할 때는 같이 이쪽으로 복사할 때도 이 열 번호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내려갈 때는 행 번호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열 번호만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잠깐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 범위 같은 거를 추출해낼 때 조금 이제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씌우고 그 다음에 수식에서 이름 정의라는 걸 해볼게요. 그쵸? 근데 지금 선택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첫 행을 이름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숏네임에 해당되는 부분 선택해보면 이 부분이 바로 숏네임이 됩니다. 자, 광역시도. 그러면 이 부분이 광역시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자, 여기는 아까 여기 있는 부분을 지우면서 다 지워져 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셀 고정시키고 엔드 하이픈 엔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열을 고정시켜야 되겠죠. 열만. 그럼 달러 표시가 L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부를 때 X룩업을 씁니다. X룩업. V룩업을 써도 돼요. 근데 V룩업하고 H룩업은 이제 새로운 엑셀에서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자, 이 값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똑같은 값을 어디 가서 찾아요? 요 XY라는 데 가서 찾겠죠. 그러면 X-Y라는 데를 가서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이름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그렇죠. 요 이름 만들어 놨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썼지만 자기가 밑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여기에서 같은 값을 찾은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숏네임에 있는 걸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숏.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괄호 닫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자, 이쪽에 인천, 옹진, 신안, 목포, 해남이 제일 서쪽에 있는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복사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긴 할 텐데 지금 값이 없는 부분, 좌표에 입력이 안 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NA라고 하는 에러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f error라는 걸 집어넣어주고 에러가 나면은 어떻게 하라? 아무것도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에러가 없는 경우에만 값을 표현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각 지역의 위치가 그림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좀 잘 그릴 때에도 이쪽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글자들은 이제 필요 없겠죠. 없어지면은 안 돼요. 없어지면은 데이터를 못 불러오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게 되면 위아래로는 좁은데 옆으로는 길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씌워줘서 열 너비를 한 8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도 서식해서 행 높이를 다 해주면은 좀 그러니까 있는 것만 할게요. 있는 것만 씌워가지고 행 높이를 지금 16이니까 한 40.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맞고 글자들이 겹쳐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셀 서식을 통해서 채우기 글꼴 맞춤, 여기를 자동 줄 바꿈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대충 줄이 맞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글꼴을 조정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에 줄을 바꾸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쓰면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이름 들어가 있는 칸에는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으면 좋겠죠. 일단 이런 것도 자, 가운데 정렬로 일단 하고, 그러면은 일일이 여기다가 테두리를 쳐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자, 전체를 다 씌운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을 눌러요. 그 다음에 새 규칙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 있는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자, 수식을 사용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여기에 하나를 대표 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기준 셀. 여기다가 지금 절대 표시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절대 표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모든 셀의 모양이 이 값을 기준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왜냐면 절대 값이니까. 그러면 자기 위치에서는 자기 값을 활용을 해라. 그러려 그러면 절대 주소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L5가 빈칸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등호 두 개를 이렇게 쓰면은 아니다 하잖아요. not입니다. not. 그러니까 빈칸이 아니면 뭔가 데이터가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 테두리를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봐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X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우면 되겠죠. 선택한 셀에서만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어떤 부분만 골라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데이터가 인구수도 있고 면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들만 다른 색깔로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조건부 서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 씌우는 것도 나중에 영역을 지정해서 이름을 주면 돼요. 편리상. 그러면 이제 요 셀을 기준으로, 이 셀도 아니겠네. 그러면 자, 이 셀을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 규칙을 만들고 수식을 만드는데, 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 값이 이 어떤 셀에 가봤어요. 이 셀에 가봤더니 이 셀 값이 뭔가가 비어 있으면 여기는 해당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값이 있다고 하면 빈칸이 아니라면 일단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게, 자, 지금 시작 셀이 L5니까 L5가
빈칸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여기에 있는 글자를 갖고 여기로 가서 거기에 맞는 인구수를 찾았더니 그게 평균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두 개 들어가죠. AND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빈칸이 아니라는 조건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온 값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불러서 그럼 x로곱이죠. 자, 그 셀에 있는 값을 들고 어디에 가요? 그 셀에 있는 값을 들고 short name에 가는 거죠. 그렇죠? short name에 가서 뭘 가져와요? 인구수를 갖고 옵니다. 인구수를 갖고 와서 그 값을 확인해 봤더니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verage 뭐의 평균? 인구수의 평균. 그렇죠? 그 다음에 AND에 괄호를 닫는 거지. 이런 경우에 서식을 예를 들어서 글꼴을 뭐 굵게 하고 채우기를 다른 색깔을 넣어주라. 인구수가 많은 거니까 약간 색깔을 좀 적색 비슷한 걸로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 회사 뭐 지점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밝혀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연동시킬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수시로 불러오는 거라면 이것도 수시로 딱딱딱 바뀌겠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잘 쓰면 재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상위 5위, 인구가 상위 5위인 경우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자,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이거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랭크죠, 랭크. 랭크인데 순위가 5위인 것만 색칠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EQ를 써야 돼요. EQ는 여러분 랭크는 그냥 랭크라고만 쓰는 함수는 이제 옛날 엑셀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 옛날 엑셀에서 쓰던 거를 지금도 써야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쓰라고 남겨놓은 거고 이 랭크 함수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랭크는 .eq를 쓰던가 아니면 .average라는 걸 써야 돼요. avg. 그러니까 공동 순위가 있는 경우에 EQ는 만약 3위가 2명이다. 그러면은 공동 3위를 주고 4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5등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공동 3위가 2명이다 그러면 average를 쓰게 돼버리면 평균으로 3.5등을 줘버립니다. 둘 다. 그러니까 보통은 값이 같은 경우에 순위를 매길 때는 공동 등수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칸을 건너뛰어서 또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EQ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끼리 갖고 온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내가 뭘 찾으러 가냐 그러면 일단 요 찾아온 값을 가지고 요까지 찾아온 값이죠. 찾아온 값을 가지고 뭐 어디에서 랭크를 매겨야 되냐 그러면 인구수에서 매겨야 되겠죠. 그렇죠? 랭크에서 자 앞에 x룩업으로 찾아 있는 x룩업으로 자 1000원이면 1000원에 해당되는 인구수를 찾은 다음에 이 인구수를 또 인구수 전체에서 비교를 해서 순위를 매겨라. 그러면 순위가 나올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5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5보다 같거나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해당이 되면 색깔을 칠해라. 그럼 색깔은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누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아까 저기 평균 이상 구할 때 수식이 그냥 남겨져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고양시라든가 이런 거, 서울이 이제 구별로 나눠놨으니까 인구가 또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인구가 여기 있는 인구상으로는 5위 안에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블록 맵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